번째, 메이커는 누구일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메이커로 활동하면서 메이커를 만나보면서 메이커가 누굴까? 메이커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걸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번 부산 발표를 오게 되면서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두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은쌤이라고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메이크업 문화 그리고 원래 좋아했던 3D 문화도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메이커를 처음 안 거는 2014년에 친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친구가요, 갑자기요 메이크업 페어를 나가재요. 그래서 제 대답은 정말 간단했어요. 그게 뭐야?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처음에 2014년에 메이크업 페어를 나갔을 때 친구들이랑 뭘 만들었냐면요, 저 커다란 슈퍼마리오 게임에 나오는 저 퀘스천 박스를 만들어서 직접 사람들이 다 치게 만들었는데 사실 행사 기간 내내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나도 왜 이걸 이제 알았지? 나는 내년에 뭐 만들어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커가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사전적으로 의미를 하기는 합니다만 저도 이제 메이커로 활동을 하면서 메이커 문화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면서 단순하게 메이커가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면 다 메이커인가? 그러면 여기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 메이커일까? 라는 질문들도 함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가 누구일까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 역시도 나는 어떤 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메이커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벌써 5년째 서울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중에 반을 벌써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는 7년간 개근을 하신 분도 이따가 발표를 해주실 텐데 메이커가 어떤 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제가 컸던 거는요, 메이커는요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메이크업 페어를 나가게 되면요 항상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이고 외국이고 똑같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에 파세요? 라는 질문을 정말 꼭 하시는데요. 서울이고 외국이고 같은 질문을 받으면 죄송한데 이거 안 팔아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아쉽네요, 사고 싶었는데 라고 말하는데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요 이거 시간도 돈도 다은쌤은 되게 많은가 봐요.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아니 팔지도 않는 거 실용적인 거 만들어야지 이런 거 왜 만드세요? 라는 질문을 오히려 거꾸로 받습니다. 사실 저에게 만들기는요, 저도 만들기를 되게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손을 움직이면서 제가 즐거움을 얻는 가치가 있는데 저에게는 즐거움이라는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만들게 하는 활동이 그저 딴짓이고 아니면 그저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이는 게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은요 모든 물건 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요리를 열심히 준비해 보신 적 아마 경험 다 있을 거예요. 그 요리요 길에 나가면 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성껏 요리를 준비하고 맛있게 먹고 다음에는 우리 같이 뭐 만들어 먹을까? 라고 말했을 때 얻는 그 시간을 들였을 때 얻는 가치는 또 다른 가치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즐거움을 아시는 분은 왜 메이커들이 자기가 만드는 게 즐거운지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메이크업 페어를 외국의 메이크업 페어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메이커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왜 만드세요? 라고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취미로요, 아니면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아이랑 놀려고요, 궁금해서 만들었어요 라는 질문도 많았지만요 즐겁잖아요, 나의 낙이에요, 아니면 그런 질문 답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는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너는 즐거워서 이거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다시 들어온 질문은요, 그래서 너는 뭐가 만드는 게 즐거워? 라고 저에게 다시 질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메이커들은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메이커는 누구든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메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3D 프린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인데 2014년에 3D 프린터를 처음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정말 정보도 없고 이걸 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해봤어요. 정말로. 일단 고예요. 일단 고로 굉장히 많이 실패했고 굉장히 많이 버린 재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운이 좋게 제가 좋아했던 활동으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강의를 마칠 때쯤 되면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다은쌤은요 3D 프린터 어디 가서 배우셨어요? 어느 기관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이러세요. 그래서 저요? 저 그냥 인터넷 보고 혼자 배우고 혼자 실험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표정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도요. 되게 재미난 질문이 달립니다. 뭘 배워야 메이커가 되나요? 메이커가 되려면 무슨 학과 가야 돼요? 라는 질문들이 제 유튜브에 진짜 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을 얼마나 수동적으로 생각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 꼭 가서 배워야 되고 어느 학과에 가야 되고 그거 아니어도 지금은 배울 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많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도 많은데 왜 우리는 꼭 배울 때는 배워야 시작을 하고 아니면 어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원을 과정을 있다가 중간에 관두기는 했는데 대학원을 갔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많이 배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이 배워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요 결국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해봐야겠구나, 내가 뭔가 실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 짓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걸 배우고 사실 대학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메이커를 창시한 데일 도어티라고 한 사람이 말했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메이커는 비기너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메이커는요 천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다 궁금하면 찾아보고 배워보고 실험하고 실패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만들기를 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과정 중에 시도와 실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시도와 실패는 메이커에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 이거 또 배워볼래, 나 이거 사서 다시 해볼래 라고 하는 비기너의 마음으로 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메이커의 자세를요 능동적인 학습자 태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 다음 발표자가 이 능동적인 학습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드릴 겁니다. 이 능동적인 학습자가 저는 되게 메이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저는요 100세까지 산대요. 사실 100세까지 사는데 제가 지금 가진 지식으로요 평생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50살이 됐을 때 60살이 됐을 때 제가 뭘 다시 배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나도 다시 배워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난 이제 끝났어, 내 인생 폭망,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는 못 배워, 난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서 사실 메이커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도 이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다, 실패해도 괜찮다, 나도 해봐도 된다 라고 하는 능동적인 학습자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2015년 12월에 나도 유튜브란 걸 해봐야겠다 라고 결심한 순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도, 촬영하는 방법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냥 검색했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는요, 사실 제가 가장 외국에 나가고 해서 부러웠던 점은요, 다양합니다. 다양하고요, 그 다양성이 존중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메이커 페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메이커 페어에서 재미난 작품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쩌다 보니 9개 나라 12개, 17개의 메이커 페어를 직접 참여하면서 봤던 재미난 작품들은요. 이 작품은 Unlimited High Five입니다.
네, 저렇게 마네킹에 손들이 달려있고요. 저걸 다 하이파이브를 칠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목마를 태우고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메이크업 페어에서는요, 그냥 되게 우리는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 불 지피는 것도 하거든요. 불 안 지펴져요. 여러분이 왜 정글의 탐험 이런 거 보면은 연예인들 막 힘들게 불 지피잖아요. 정말 안 되는데 가족끼리 누가 먼저 불 지피나 이런 걸 하고 있기도 하고요. 뜨개질로 눈을 만들어서요, 나무에 붙여놓기도 하고, 네, 단어를 뽑아서 이렇게 시 메이킹을 짓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메이커는 물리적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또는 기술적인 걸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몰랐나 봐요. 왜냐면 이거를 봤을 때 정말 저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아, 이렇게도 메이킹 활동을 하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분은 즉석에서 조각을 했는데요. 저걸 직접 즉석에서 깎고 뭐 불로 하긴 했는데 행사가 끝나는 3일째가 되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가 시커멓게 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드는 작품을 완성해서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누군가는요, 그 자리에서 막 즉흥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이런 활동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전시품을 누워서 구경하는 이 컨셉도 너무나도 신기했던 게 저 주변에 사람들이요 쪼로로록 서가지고요 나도 한번 누워보겠다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누우면요 저 반짝이는 LED 그 패턴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사실 저도 저기에 누워봤거든요. 나는 여기 왜 눕고 싶었을까? 근데 왜 나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아, 몽롱하다, 빛이 반짝거린다 이러면서 네, 이런 전시 형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었던 게 분명 저 오른편에 보시면 컬러풀한 레고 블럭이 다 있잖아요. 즉석에서 어떤 관람객이요 파란색만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갔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따라하고요? 그걸 누가 따라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는 3일째가 되니까요 마치 누군가 디자인한 것처럼요 파란색 도시가 즉석에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없어요. 남학생들이 뭐 바느질하거나 아니면은 미싱을 배우는 경우도 많고요. 여학생들이 톱질을 배우거나 아니면 전동 드릴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경우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미난 메이커들이 많아요. 사실은 대단한 것도 있지만요. 작은 부스 안에는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좋아하는 거 만들어서 나옵니다. 엄마랑 아들이 쿠키 만드는 거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풍선으로 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빠는요 아이랑 놀아주기 위해서 종이가면을 만들기 시작했다가 시리즈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 고등학생 파리에서 만났던 고등학생 친구는요 A4 용지만 있으면 자기는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4 용지를 돌돌돌 말아서 지단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만났던 수 할머니의 시니어 메이커 부부는 늙었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해, 뭐라도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들고 나왔던 거는 사실 대단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빨래집게, 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한 빨래집게를 만들고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든 사진은요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요 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다들 멋있게요 Sure 하면서요 포즈를 잡아줬어요. 작품과 나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메이커들은 이게 보면은 사진 찍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네,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사실 공유 역시도 메이크업 문화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3D 프린터를 받아서만 다운받아서 시작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혹시 내가 만든 걸 누가 좋아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좋아요가 달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둘 올린 작품들 중에는 대한민국에 관련된 작품도 있고요. 어느덧 많은 작품들이 다운로드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 인터넷에 공유하는 활동은요 단순하게 이거 따라해서 해보세요 라기보다는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식과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유 활동을 더 지향하는 이유는요
사실 지식이나 또 이런 게 변화가 빠른 지금 이 시기에는 가치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 아껴서 똥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가치가 가장 빛날 때 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영상을 만드는 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이런 영상을 나누게 된 이유는 저 역시도 제 기록물을 관리를 하게 되지만 저 역시도 이 유튜브를 오픈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픈 포트폴리오도 뒤에 강의에서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실제로 가장 제가 기뻤던 건 공유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하는 활동들에서 일적으로 연결이 된 것도 기쁘지만요. 전 정말 놀랬던 게 저 미국 넓은 한바닥에서요. 제 작품을 알아줘 봐주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은이냐? 어떻게 알았어? 네 작품 나 인터넷에서 봤다 라고 했을 때 저 역시도 내가 이 지구에 살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작년에 여행을 하면서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 너네 사이트에 공유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여행 가는데 나랑 놀아줄래? 라고 말이죠. 비즈니스 하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나와서 사무실도 구경시켜주고 맥주도 사주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유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메이커 문화나 메이커 교육이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이커가 만드는 가장 멋있는 작품은요, 유명한 기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테크놀로지, 3D 프린터, 코딩 이런 것보다는 제가 작년에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메이커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들이 만들고 있었던 거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면서 더 좋았던 건 사실 제가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메이커들을 만나러 쫓아다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능동적이었고요. 긍정적이었고요. 한국에서 왔어? 우리 메이커 페어 여기 있는데 메이커 스페이스 여기 있는데 너 가볼래? 라고 오히려 저에게 더 손을 많이 내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이커 교육을 하는 이유 역시도요. 이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아이들이 가지고 자기가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메이커들이 만든 가장 멋있는 작품은요. 제가 사진을 찍었던 저 많은 메이커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이고 모두 다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이유로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활동을 하고 느꼈던 메이커의 정신 그리고 메이커 문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발표는요. 그래서 메이커 교육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